오늘 출근길 혼토의 주제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4대 우상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세와 근대에 살았던 두 명의 베이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컨 할 때는 프란시스 베이컨인지 또 한 사람의 베이컨인지를 구별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은 로저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13세기경에 살았던 중세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유명하니까 프란시스 베이컨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냥 베이컨 그러지 말고 프란시스 베이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프란시스 베이컨은 경험론 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립니다. 근대 철학은 크게 두 가지 조류로 나누어 줍니다. 프랑스의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한 rationalism, 합리주의 철학과 그 다음에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을 중심으로 한 경험론 철학, empirism,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데카르트가 이성에 입각한 철학을 중요시한 데 반해서 프란시스 베이컨은 모든 진리, 로고스는 실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머릿속으로,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봤자 그것은 우상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서 우상론을 펼쳤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상이라는 말은 당시 라틴어로 이돌라 이렇게 부르죠. 이돌라. 오늘날 아이돌 그룹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상이라는 뜻이죠. 아이돌 영어로. 이돌라가 영어의 아이들이 된 겁니다. 아이돌. 발음은 아이돌이 아니죠. 아이들 이래야 되겠죠. 어쨌든 프란시스 베이컨은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다 편견이다. 편견. 정확한 진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편견을 베이컨은 이돌라라고 했습니다. 이돌라, 우상이라고 했죠. 우상. 우상에도 종류가 많이 있어서 편견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류를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을 프란시스 베이컨의 4대 우상론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인간에게는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종족의 우상,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편견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종족의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종족의 우상. 자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동식물을 사람에 비유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새가 운다. 새가 우는지 웃는지 그냥 소리를 내는 건지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새가 운다고 합니다. 우짖는다라고 표현도 하죠. 또 강아지가 웃는다. 어머머 이 강아지 이쁜 것 좀 막 웃고 있어 우리 보고. 개가 어떻게 웃습니까? 그냥 좋아한다는 표시, 바디 랭귀지를 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웃는다고 표현을 하죠. 특히 동물에 대한 어떤 그 편견이 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표현에 빗대어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종족의 우상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두 번째 우상은 동굴의 우상입니다. 동굴의 우상. 우리 인간들은 합리적인 설명이나 깨우침을 얻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져야 될 자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말을 무조건 끝까지 고집합니다.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것을 동굴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동굴 속에 앉아서 동굴 밖을 내다보면 그 협소한 부분밖에 안 보이죠. 인간 스스로를 동굴로 표현하고 동굴이 갖는 그런 협소한 고집과 자기 주장이 있다는 건데, 이것을 이러한 편견을 동굴의 우상이라고 한다. 동굴의 우상. 우리 옛날 사자성어에도 정저지화라는 말이 있죠. 우물한 개구리, 우물 속에서 우물 밖 세상을 보면 하늘밖에 안 보이겠죠. 자, 그런 편견을 동굴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동굴의 우상. 자, 그 다음에 시장의 우상이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시장의 우상. 자, 시장에 우리가 가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시끄럽고 복잡다단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거짓이든 아니든 많은 의견들이 교환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상을 우리 인간들은 그대로 믿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야기도 굉장히 쉽게 손쉽게 믿어버리는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 어떻게 됐대, 뭐 어떻게 했대, 이건 그게 아니래. 그런 소위 요즘에 귀가 얇아서 듣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다 시장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우상. 시장에서 주워 듣는 그런 편견들, 그런 것들을 진실로 믿어버리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시장의 우상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갖는 우상 중에, 편견 중에 가장 많은 편견이 바로 이 시장의 우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이 있습니다. 극장의 우상. 우리 극장에 가서 관객석에 앉아 있으면 무대에서 어떤 사람이 올라와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극장의 그 무대의 주인공이 하는 말은 소위 전문가로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전문가가 하는 말을 그대로 진실인 양 믿기가 쉽습니다. 오늘날에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전문가가 막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의 말을 거의 뭐 100% 믿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전문가라는 이름 하에 얘기하고 있을 뿐이죠. 극장의 우상이란 전문가가 하는 말을 100% 믿어버리는 그런 편견. 어느 유명한 학자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론 많은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 그리고 지침이 되고 가르침이 될 만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100%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점을 가리켜서 프란시스 베이컨은 극장의 우상이다, 그렇게 해서 갖게 되는 편견을 극장의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극장의 우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진짜 그런지. 오늘날 세상에서는 인터넷도 좀 찾아보고 관련 책도 좀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고 하면서 정확한 지식을 얻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 4대 우상론을 왜 주장을 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을 우상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니까 결국은 인간은 이 머릿속에서 이성으로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그 성급함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편견을 버리고 진리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4대 우상론을 주장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실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는 그런 어떤 그런 결론을 우리가 진실로서 믿어야지, 그냥 생각만 가지고 편견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야기한 편견론, 우상론, 4대 우상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역시 경험과 실험이 중요하죠.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결론, 상상, 공상, 소위 좋은 말로 이성에 의한 사유, 그럴듯합니다만 프란시스 베이컨의 경험주의 철학을, 엠피리시즘, 경험주의 철학을 신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